1시간 만에 슥싹 마무리하는 커말 2급 필기입니다. 커말 2급 필기 요약 정리가 잘 안 돼서 힘들어요? 이런 분들, 또 기출문제와 요약을 함께 정리하고 싶어요. 이러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요.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채우기 작업,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시트 보호, 이름 지정, 그리고 셀 서식과 관련한 내용들 모두 살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출발해 보죠. 워크시트 및 데이터 입력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 데이터 입력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험에 꼬박꼬박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많으면 2문제 출제가 돼요. 이런 것들은 쉬우면서도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워크시트가 나왔는데 이런 용어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용어들이 시험에 특별히 나오진 않아요. 워크시트와 관련해서는 단축키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엑셀을 통해 직접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내용을 보면 훨씬 빨리 이해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엑셀 작업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도화지, 이것이 워크시트예요. 자, 맨 먼저 A, B, C, D, E, F, G 얘네들은 열머리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행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열과 행이 마주치는 요 한 칸 한 칸 얘네들을 우리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공간 바로 셀이라고 불러요. 각각의 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시험에는 이 셀에 대한 단축키들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럼 셀에 대한 단축키 좀 자세히 좀 알아봅시다. 일단은 여러분 제가 D열과 O행이 만나면 여기는 D의 5번지 이름 상자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함께 누르면 이렇게 행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2의 5번지에 클릭하고 컨트롤 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해당 열. 이해되죠? 이런 단축키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요. A의 1번지부터 이 끝에 이 시트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그 방향키가 존재합니다. 그죠? 자, 컨트롤 키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맨 끝에 A열부터 X, F, D열까지 있다는 거 확인됩니다. 그 다음 아래, 전체 아래 행은 어디까지 있느냐.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148,576행까지 있다는 거 확인됩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크기입니다. 이 상태에서요, 여러분이 컨트롤 키하고 홈 키 있죠? 홈. 자, 컨트롤 키하고 홈 키를 누르면 무조건 A의 1번지로 가게 됩니다. 됐죠? 이런 시시콜콜한 내용들이 우리 시험에 문제 지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디 좀만 더 갖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컨트롤 키하고 마우스 휠 이렇게 구르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C의 3번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1357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0 이렇게 쓰다가 자, 여기서 홈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홈키를 누르면요. 컨트롤하고 홈키요? 아니, 컨트롤 키하고 홈키 누르면 당연히 A 1번지로 갑니다. 정말요? 예. 컨트롤 키하고 홈키. 이렇게 A 1번지. 꼭 always 컨트롤 키하고 홈 누르면 A의 1번지로 꼭 가요. 근데요, 우리 시험에는 요걸 물어보는 거죠. 200을 입력합니다. 이번에. 자, C의 7번지예요. 이 상태에서 홈키만 눌렀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입력 도중에 홈키 만나면 A의 1번지가 아니라 A의 7번지로 가게 됩니다.
A열로 무조건 가긴 가는군요. 예,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A의 1번지가 아니라 홈키 누르면 그 줄에 그 행의 1번지 A에 해당 행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요게 뭐라고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걸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요거 이렇게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하면은 이게 셀을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범위 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찍 이러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하나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C에 5번지, C에 6번지 이렇게 하면 비연속적인 셀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첫 번째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클릭하면 짜르르 연속된 셀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험 그 지문으로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2의 4번지부터 2의 8번지까지 나는 똑같은 말을 쓰고 싶어요. 뭐요? 자, 범위 지정하고 합격. 나 합격하고 싶어요. 예, 합격. 자, 2의 3번지부터네요. 2의 3번지부터 2의 8번지까지 합격이란 말로 도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범위를 잡고 합격 썼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하고 엔터를 치면 똑같은 말로 합격 쭉 퍼레이드가 뜨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뭐하고 뭐 눌렀다고요? 컨트롤 키하고 엔터. 이게 셀에 대한 단축키. 됐어요? 예. 요 정도 우선 먼저 몸풀기. 그 다음에 여러분 워크시트는 여러분 스케치북에 도화지가 한 장만 있을까요? 여러 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새로운 워크시트를 추가할 때는요. 여러분 단축키, Shift 키하고 F11키, F11이요? 네, F1, F2 써있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F11을 누르면 어떻습니까? 시트가 또 생기네? 네, 이렇게. 이게 뭐라고 단축키가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Shift하고 F11 누르면 계속 생겨요? 당연하죠. 이렇게. 이걸 원하셨나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시트의 이름을 변경할 때는 그 시트 원래 기본 이름은 시트 1, 2, 3, 4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여러분이 도화지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따닥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역상이 생겨요. 여기에다 여러분이 이름을 쓰면 되는 거죠. 그냥 엔터 꽝 이렇게. 그리고 이 시트에 대해서 여기다 마우스 놓고 오른쪽 바로가기 메뉴 누르면 시트를 삭제도 할 수 있고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트의 색상을 입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돼요? 네. 그 다음 시트를 여러 개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도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나는 이거 하고 이 시트다. 그러면 요거 하나 컨트롤 키 눌러서 시트 5, 시트 3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이 시트부터 요 시트까지다. 그러면 클릭하고 마지막 시트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다 됩니다. 참고로 연속적으로 여러 개 시트를 선택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그룹을 만들고요. 여러분이 자 만약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B의 2번지에다가 B의 2번지에다가 여러분 오늘 날짜, 현재 시스템의 날짜 참고로 현재 시스템 날짜는 컨트롤 키하고 여러분 세미콜론 보이세요? 콜론, 세미콜론 보이죠? 컨트롤 키와 세미콜론 누르고 엔터를 치면은 오늘 날짜가 나와요. 됐죠,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나씩 눌러보면 자 보세요. 시트 3, B의 2번지, 시트 4, B의 2번지, 시트 5, B의 2번지, 시트 6, B의 2번지, 그냥 B의 2번지. 한마디로 여러 개의 워크시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특정 셀에 작업을 하면 그 셀 번지 동일한 데이터가 각각의 워크시트에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개념 되게 중요해요. 시험 지문에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됐죠? 요 정도 내용 여러분이 알아두셨다면, 자, 여기 여러분, 이제 눈에 확 들어올 거예요. 아, 연속적으로 워크시트 선택하면 Shift 키 눌러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비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때는 컨트롤 키. 됐죠? 그 다음에 여러 워크시트 선택하고 데이터 입력하면 동일한 데이터가 짜르르 들어간다. 그죠? 여러 워크시트 선택하면 제목 표시줄에 뭐라고 뜬다? 그룹. 그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넘길게요. 자, 작업 셀 범위 지정. 자, 연속된 셀 범위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선택할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되지만 처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곳 선택하고 마지막에 Shift 키 눌러서 선택해도 연속적인 셀이 잡힌다. 그 다음 비연속적인 셀은 무슨 키? 컨트롤 키 눌러서 원하는 셀을 띡띡띡 선택한다. 그 다음에 행과 열을 선택할 때 선택한 행 머리글이나 열 머리글을 선택해도 되고 단축키 현재 커서가 있는 곳에 컨트롤 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해당 열 전체가 선택이 되고 현재 커서가 있는 곳에서 Shift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 행 전체가 선택이 되더라. 됐죠? 그 다음 워크시트 전체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바로 여기 여러분 모서리를 클릭 A열과 일행 바로 맨 왼쪽 위 이렇게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또는 컨트롤 A 단축키 눌러도 됩니다. 됐죠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간단하지만 잘 나와요. 자, 셀 포인터 이동 관련 단축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탭은 셀 포인터를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또 뭔 말이냐면은 이 단축키들 여러분 한 번씩 눌러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면 눈에 더 잘 들어오죠? 여쭤볼게요. 자, 제가 H에 5번지에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근데 이번에 H5에서 자, 여러분 Shift 키 보이세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요. 위로 올라가요. 이 얘기구나. 네, 바로 요거예요. 요거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현재 커서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그죠? 근데 요 H의 5번지에서 Shift 키 누르고 탭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이겁니다. 요건 한 번씩 누르면 이해가 돼요. 됐죠? 이러한 내용들. 그 다음에 홈 키는 always 뭐라고요? A열로 이동한다. 컨트롤 홈은요, 언제나 always A1번지. 그 다음에 컨트롤 엔들은 데이터 영역 맨 오른쪽 아래 셀로 이동한다. 됐죠, 여러분? 이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데이터 입력에 대한 문제 나오는데요. 문자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실 문자 데이터 입력은요,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렇게. 이건 외우려고 하면 진짜 안 돼요, 여러분. 데이터를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다 하나 써봅시다. 여러분도 이렇게 엑셀 있으면 열어서 써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쓰면은 이건 누가 봐도 문자 데이터죠. 네. 그 다음에 자,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엔터꽝. 어때요? 이것도 문자죠? 네. 자, 근데 여러분 123 이렇게 쓰면 뭐예요? 그건 숫자인데요? 예, 이렇게. 숫자 데이터는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돼요. 그 다음 문자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어때요? 왼쪽으로 셀의 왼쪽 정렬이 됩니다. 이걸 먼저 알아둬야 돼요. 자, 근데 제가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 개념으로 여러분이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맨 앞에 따닥 누르면 셀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따닥 이렇게. 이 앞에다가 작은 따옴표 있죠. 이걸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그리고 엔터를 치면 문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요 얘기예요. 오케이? 예.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자 데이터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 시험 쓰고 여러분이 요 한 셀에 2줄짜리 내용을 만들고 싶어요. 이럴 때는 Alt키 보이죠? Alt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가로 열고 합격 가로 닫고 엔터 꽝 치면은 이렇게 한 셀에 2줄짜리 내용 멀티라인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Alt 엔터키. 됐어요, 여러분?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 잔뜩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 눈에 들어오세요? 이거 Alt 엔터 친 거구나.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그 셀의 범위를 넘어가면 어때요? 다음 셀이 비어 있다면 데이터 옆으로 다리 쭉 펴서 B10까지도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거는 A의 5번지에 입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숫자 데이터라도 앞에 어퍼스트로피 즉 요 작은 따옴표 붙이면 문자가 된다. 그 다음 문자는 왼쪽 정렬. 그죠? 그 다음에 Alt 엔터 치면은 동일한 셀에서 줄만 바뀐다. 그 다음에 범위를 여러분이 잡고 데이터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합격의 쓰나미. 아까 보여드렸어요?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문제 지문으로 나오면 어려워요. 계속 누차 강조드립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죠. 자, 숫자 데이터는 보셨듯이 뭡니까? 셀의 어디? 오른쪽 정렬. 데이터 중간에 공백이나 특수문자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뭐다? 문자가 된다. 그 다음에 음수는 빼기 표시를 붙이든가 가로로 묶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 시험 지문에 나온 적 있죠? 분수는 0을 먼저 입력하고 한 칸 띈 다음에 값을 써주게 된다는 겁니다. 셀의 너비보다 긴 숫자가 들어오면 지수 표시가 된다. 그 다음에 셀 열 너비가 좁은 경우에는 잔디밭 표시가 나온다. 됐죠? 요런 거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입력해 보면 돼요, 여러분.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뭐 11 어때요? 오른쪽 정렬 되는데 23. 그 다음에 이번에 분수를 입력할게요. 0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3/5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엔터 꽝. 이러면 이게 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5분의 3 0.6이 답이 나오죠. 그렇게요. 네, 이렇게 분수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되게 커요. 1, 2, 3, 4, 5, 6, 7 띠디디디디디디디 엔터 꽝. 지수 처리. 이해돼요, 여러분? 그 다음 제가 셀의 너비를 여기 여러분 열과 열 머리글 경계에다 갖다 놓고 찍 잡아당기면 이렇게 좁아져요. 그랬더니 어때요? 좁아 우물정자가 떠요. 이해되죠? 다 설명됐어요. 이게 숫자입니다. 자, 날짜 데이터도 아예 설명드리죠. 여러분 엑셀에서 날짜는 숫자와 똑같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보여드리죠?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9 빼기 5. 그럼 4 아니에요? 아닙니다. 9 빼기 5 엔터 꽝. 9월 5일. 날짜가 나오네? 그 다음에 이렇게 써도 돼요. 9/5. 이렇게요? 네, 엔터 꽝. 9월 5일. 똑같네? 이거예요. 이게 날짜 데이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것도 날짜인가요? 9월 5일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이거는 쏘리하지만 왼쪽 정렬이에요. 진짜네. 이건 문자예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 여러분 연월일 또는 월일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도다. 2022년. 그 다음에 빼기. 1월 1일이다. 이렇게 쓰고 엔터 꽝 치면은 이것도 오른쪽 정렬되는 거 보이죠? 이게 날짜라니까요. 근데 연도를 빼버리고 그냥 월하고 1, 1월 1일, 1 빼기 1 이렇게만 쓰면 0이 아니라 이거는 월 1, 얘가 1 빼기 1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날짜로 알아들어서 월과 일만 사용자가 입력했구나 하고 알아듣고 자기가 월 1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오케이?
예,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정리 끝났어요. 중요한 거 어디 있습니까? 예, 오른쪽 정렬된다.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래시 이용해 연월일을 구분한다. 그 다음에 시간 데이터는 하이픈 슬래시 아니고 콜론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13시 30분 13하고 콜론 30분 이렇게 입력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래 엑셀 데이터의 날짜 시간은 24시간이 원칙입니다. 근데 12시간제로 입력하고 싶다면 꼭 오전인지 오후인지 AM, PM을 써줘야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날짜를 입력하려면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 찍으면 되고 현재 시스템의 시간을 알고자 한다면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을 입력하면 현재 시스템 시간이 나온다. 요거 두 개 여러분 교묘히 바꿔서 문제에 내놓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식을 입력할 때는 맨 앞에다가 이퀄 기호를 꼭 써야 돼요. 그러면 뭔 뜻이냐면 Are you ready, Excel? 이거예요. 그래서 나 계산식 입력할 거야. 선전포고죠. 그래서 는을 꼭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입력된 수식이 어떻게 입력된 건지 보고 싶다. 수식을 볼 때는 컨트롤 키와 물결 무늬를 입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별표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나에게 얼마 없어요. 나에게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물음표가 돌아가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엑셀은 꼭 점수가 좀 나오긴 나와야 돼요. 이 스프레드시트가. 엑셀 잘 몰라요. 근데 나는. 그러면 뭘 공부하느냐? 자동 채우기를 공부하는 게 낫습니다. 잘 모르고 범위도 넓은 함수를 한참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는 물론 실기를 위해선 바라봐야 되죠.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를 더 많이 보세요. 왜? 얘 함수하고 똑같이 2문제 이상 나와요. 자동 채우기가요? 예. 그래서 함수 모르고 뭐 엑셀 아무튼 다 몰라 시간은 없어 아유 어떻게 이러면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라 입력 보시고 자동 채우기 보세요. 예. 그리고 저기 뒤에 페이지 설정 있죠.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엑셀의 기능에서 좀 쉬운 거 필기를 먼저 합격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래도 폼이 있지 함수를 몇 개 봐야 되지 않나요? 시간이 되면 좀 봐요. 모르겠으면 냅둬요. 왜? 함수 문제가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많이 나오면 4문제도 나와요. 함수가요? 예. 근데 적게 나오면 2문제. 예, 이렇게 나와요. 보통 통상적으로 2-3문제? 이렇게 나오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채우기도 역시 그만큼 나와요. 되게 잘 나와요. 자동 채우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얘는 말 그대로 그 데이터 입력한 내용이나 수식을 입력할 때 다른 셀에 해당 내용을 연속적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우리가 채우기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핸들링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숫자 데이터 핸들링 하는 경우 문자 데이터, 혼합 데이터, 날짜 데이터 핸들링 이것의 결과를 묻는 문제 또는 풀이해서 문장으로 표시하는 문제 여러 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숫자 데이터는요. 드래그할 경우 동일한 데이터가 복사가 된다. 그냥 복사돼요.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끌면은 1씩 증가가 되더라.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 다음에 2개 셀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 사이의 패턴을 엑셀이 인식해요. 얼마씩 차이가 얼마인지 이걸 갖고 그 패턴대로 증가가 됩니다. 문자 데이터는 그냥 끌면 동일한 데이터 복사돼요. 그 다음에 혼합 데이터 있죠? 이렇게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는 거. 이런 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쭉 끌잖아요. 그러면 문자는 그대로 복사가 되고 숫자만 2, 3, 4 이렇게 증가가 된다 이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한 셀은 1일 단위가 기본이에요. 근데 2개 셀이 있으면
그 셀,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의 간격만큼, 자, 요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건 뭐예요? 아, 이 첫 번째 셀은 1월 20일, 두 번째 셀은 2월 20일이죠. 이거를 범위 잡고 아래로 끌면, 아, 이거는 한 달 주기로 바뀌는 거구나. 한 달 단위로 3월 20일, 4월 20일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것도 잠깐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자, 비어있는 셀에서 좀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데이터를, 자, 기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쓴단 말이에요. 엑셀. 이렇게 쓰고 아래로, 자, 여기 오른쪽 아래 모서리, 요 얇은 십자가 보이죠? 쭉 잡아 끌면은 복사가 된다고요, 문자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엑셀 2013 이렇게 썼습니다. 자, 숫자하고 문자가 혼합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제가 아래로 끌어봅니다. 찍 끌면은 어떻습니까? 아, 문자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되네.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숫자를 제가 써볼게요. 그냥 욕심 안 내요. 1 썼습니다. 제가 아래로 그냥 끌면은 이거는 복사예요. 그러네. 근데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끌면은 일씩 증가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0이 있고 15가 있어요. 제가 데이터가. 이 상태에서 두 개 범위 잡고 두 셀을 범위 잡고 아래로 끌면 20, 25 이렇게 패턴을 인식해서 그 간격만큼 얘가 인식하더라 이겁니다. 날짜도요. 2022년 1월 1일 이렇게 제가 쓰면은요. 아래로 이거 제가 끌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날짜가 1일 단위로 증가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날짜를 1월 1일 그 다음에 1월 10일 이렇게 제가 썼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첫 번째 셀, 두 번째 셀 범위 잡고 아래로 쭉 끌면은 어떻습니까? 아, 열흘 단위로 인식을 하네. 그렇죠. 10일 다음에 19일, 28일, 6일, 2월 15일. 아, 네네네네. 그렇게 되네요. 예. 요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 이게 채우기. 이게 뭐라고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은 1단위. 그죠? 그럼 연 단위로 하려면 이렇게 써야죠. 2010년 1월 1일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리고 그 밑에는 2011년 1월 1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범위를 잡고 아래로 끌면 어떻습니까? 연 단위로 증가가 됩니다. 이해되죠? 예, 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핵심 기출문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셀에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C5번지 셀에 값을 입력하고 ESC 누르면 C5셀에 입력한 값이 취소가 된다. 어이구 맞는 말이에요. ESC는 취소. C5번지 셀에 값을 입력하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C5번지 셀에 값이 입력된 후 D5번지 셀로 이동되더라. 맞아요. C5번지 셀에 값을 입력하고 엔터 꽝 치면은 C의 6번지로 내려가겠죠? 네, 맞아요. C5번지 셀에 값을 입력하고 홈키를 누르면 C5번지 셀에 값이 입력된 후 C1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A의 5번지 셀로 이동됩니다. 홈, A열로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요. 인접한 셀의 내용으로 현재 셀을 빠르게 입력할 때 위쪽 셀의 내용은 단축키 컨트롤 D, 왼쪽 셀의 내용은 단축키 컨트롤 R을 누른다. 예, 맞는 말입니다.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열이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끌면 문자 복사 마지막 숫자는 일씩 증가. 아이고 구구절절이 옳은 말. 숫자가 입력된 셀의 채우기 핸들을 컨트롤 키 누른 채 아래로 끌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일씩 증가. 그냥 끌면 복사. 그죠? 이렇게 함정으로 나와요. 날짜는 기본 일씩 증가.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엔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채우기엔들을 컨트롤 키 누른 채 드래그하면 동일한 내용으로 복사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와 숫자가 여러분 혼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끌면은 숫자는 일씩 증가가 됩니다.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끌면 그냥 복사만 돼요. 예, 이 점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셀하고 두 번째 셀 범위로 지정해서 끌면은 그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의 값만큼 얘가 증가되거나 감소해서 그 패턴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면 일씩 숫자 증가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첫 번째 입력하고 컨트롤 키 안 눌러도 돼요. 그냥 끌면 알아서 다음 데이터 목록이 나타납니다. 답은 1번이에요. 날짜 및 시간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날짜 데이터 입력할 때 연도와 월만 입력하면 일자는 자동으로 해당 월의 1일로 입력이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셀에 4/9 엔터 꽝 치면 4월 9일 맞지요? 날짜 및 시간 데이터의 텍스트 맞춤은 여러분 날짜 및 시간 데이터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 됐지요? 답 3번.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 오늘 날짜,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현재 시간. 그 다음에 다음 중 날짜 데이터 자동 채우기 옵션 단축 이용해서 데이터를 채운 경우 채울 수 있는 값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평일로만 1단위 증가되는 날짜를 채울 수 있다. 주 단위로 증가되는 날짜를 채울 수 있다. 월 단위, 연 단위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단위 되지요. 월 단위 되지요. 연 단위 되죠. 주 단위는 안 돼요. 2번이에요. 아, 됐죠, 여러분? 예,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 데이터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입력을 하고 끌었을 경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워크시트 화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위를 선택한 후 값을 입력하고 Alt 엔터 누르면 선택한 범위에 같은 값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컨트롤 엔터죠. 따라서 1번이 답이에요. 아, 이렇게 나오네. 예, 이런 거 아주 스리슬쩍 나오죠? 7번. 여러분 이거 A1에서 D1 영역 선택한 후 채우기 핸들 이용했을 때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였을 때 데이터가 변하지 않고 같은 데이터로 채워지는 거. 이게 뭔 말이냐면 엑셀은 이런 기능이 주어집니다. 어떤 거요? 자, 보여드리죠? 제가 데이터를 월 이렇게 썼어요. 월요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래로 또는 오른쪽으로 끌면은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습니다. 우와, 이게 되는군요. 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 월만 썼습니다. 월만 썼어요. 딜리트 누르면 월만 나와요. 옆으로 끌면은 월화수목금토일. 네. 그 다음에 제가 갑을 썼어요. 갑을 병정 무기진사 오미. 옆으로 끌어볼게요. 어때요? 아,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는 것들은 이렇게 자동 채우기가 돼 있다고요. 됐어요, 여러분?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1사분기 이렇게 썼어요? 옆으로 끄면 2사, 3사, 4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 이해되죠?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런 그 정의 목록, 이것이 바로 사용자 정의 목록이라는 거예요. 아, 이 사용자 정의 목록은 엑셀에서 미리 정의해 놨어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용자 정의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갑을 병정 나올 거예요. 밑으로 끌면은. 자, 보여드리죠. 가갑 월자죠.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쓰면 되죠. 갑, 월, 자 이렇게 썼습니다. 범위를 잡고요. 아래로 핸들링 쭉쭉쭉쭉. 어때요? 아, 네네네. 그러네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나오죠? 자시, 축시, 인시, 묘시. 그죠? 가는
일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가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가예요. 아, 이걸 묻는 문제였군요. 예.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알아두면 됩니다. 채우기 핸들링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가 넣어드린 거는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고 문제에 비해서 어때요? 나오는 빈도에 비해서 쉽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름 지정 및 시트 보호 옵션 나오는데 꼬박꼬박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름 정의 기능 나오는데요. 얘는 셀 범위의 특정 셀의 이름을 정의해서 이동한다던가 수식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이름을 정의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이 이름에 대한 규칙이 잘 나와요. 그래서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나 또는 백슬래시, 이거 원화 표시 백슬래시입니다. 예, 요걸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름의 글자는 255글자까지. 그 다음에 공백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셀 주소 형식은 안 된다는 거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된 이름은 이름 관리자에서 언제라도 삭제할 수 있고 이름의 범위를 언제라도 편집할 수가 있다.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삭제했는데 수식에 사용되면은 에러 메시지 네임이 뜬다. 요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가 나오게 됩니다. 유효성 검사는요, 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유도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또 보여드릴게요. 이 유효성 검사는요, 바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이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요 안에다가 여러분이 내용을 간단하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LG 이렇게 제가 썼어요. 삼성, LG 그 다음에 세방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사무 이렇게 4개만 썼어요. 자, 4개를 쓴 다음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참고로 이름 지정은 상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전 엔터 꽝 이렇게 제가 썼어요. 가전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시트 3에 가서 다른 워크시트에서도 이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 보여드려야지. 수식에서 이름 관리자 들어가면은 이렇게 여러분 달러가 표시되어 있죠? 가전이 있네. 달러가 들어있죠. 이 달러는 뭐냐면 움직이지 마 절대 참조라고 불러요. 절대 참조 번지. 따라서 이름을 지정한다는 얘기는 해당 범위를 절대 참조 번지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른 워크시트에 가서 제가 이렇게요. 가전업체 이렇게 제가 쓰고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정확하게 입력하길 원해요. 그럼 범위를 잡고요. 자,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가 여기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 들어가면은 설정,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 이렇게 있어요. 오류 메시지는 이 유효성 검사에 적합한 데이터가 아닐 경우 에러를 뿌리는 곳인데요. 스타일의 종류는 중지, 이게 중지 아이콘, 경고, 경고가 세모의 느낌표, 정보, 동그라미 I. 됐죠? 이렇게 3개의 스타일이 존재한다는 거,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고요. 설명 메시지는 여러분이 셀을 선택하면 나타낼 메시지. 그 다음에 설정은 유효성 검사의 규칙. 예를 들어 제가 목록으로 지정했습니다. 원본이 바로 가전. 제가 이렇게 썼어요. 엔터 꽝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 어때요? 이렇게 이름 지정한 내용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유효성 검사. 그러면 전혀 다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고 요 사용자가 지정한 데이터만 목록에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거지요. 이해됩니까? 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효성 검사 이제 눈에 들어오죠? 유효성 검사를 지울 때는 모두 지우기를 누르면 되더라 이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시트 보호 작업이 나오는데요.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크시트에 입력된 내용이나 개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기능이에요. 자, 얘는요. 특정 시트만 보호하는 것으로 나머지 시트는 변경 작업이 가능하더라. 시트 보호 실행 방법은 변경 내용의 시트 보호 선택하고 허용 내용 선택하고 암호를 지정하면 됩니다.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자, 여러분이 이 특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에서 이 시트의 내용을 일단 보호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우선 범위를 제가 뭐 이렇게 잡았어요. 요만큼 뭐 어떤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컨트롤 키하고 1 이게 셀 서식 대화 상자 단축키예요. 여기 보호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셀들은요. 잠금 속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셀 잠금이나 수식 숨기기 적용하려면 워크시트 보호하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잠금, 숨김 기능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잠금 기능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잠금 기능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검토에 그다음 시트, 보호 보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줘야만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시트 보호를 할 때는요. 암호를 입력해서 보호할 수도 있고 암호 없이도 여러분이 확인만 누르면 보호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트를 보호하되 허용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셀을 잠그는데 다른 사용자가 셀을 이렇게 선택만 하는 건 허용하겠다. 그럼 여기 체크를 하란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야 보호가 된다 이겁니다. 됐어요? 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합문서 보호에서는요. 보호할 대상에 대해 이 문서 전체를 이제 보호하는 건데 구조를 보호할 건지 아니면 창을 뭐 최소와 최대와 이 창의 크기 있죠. 이런 창에 대한 것을 보호할 것인지 이것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암호는 꼭 지정이 아니라 지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옵션 고급 탭이 나오는데 여러분 파일에서 그 옵션이란 메뉴를 누르면 편집 옵션에 대한 내용들 나와요. 그래서 편집 옵션에서는 엔터 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게 할 거냐 아래로 가게 할 거냐 이런 거 지정할 수 있고요. 소수점 자동 삽입을 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만약에 2라고 써 있다. 그럼 제가 7을 입력하면 0.07 이렇게 숫자가 자동으로 소수점 두 자리가 숫자에 포함되는 걸로 얘가 바꿔놓겠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런 기능들이 편집, 그 다음 표시 옵션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옵션에서 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내용을 보면은 시트 보호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왔습니다.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되어 있었죠, 아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시트에 있는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셀의 잠금 속성을 해제한다고 그랬는데 해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 2번입니다. 예. 해제가 아니라 잠금 속성 일단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디 가서 시트 보호 가서 이제 한 번 더 암호를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트 보호 설정하면 셀에 데이터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했을 때 경고가 뜨는 거죠. 그 다음에 셀의 잠금과 숨김 속성은 시트를 보호하기 전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시트 보호 통합문서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 선택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시트 보호 설정 전 셀 서식 대화 상자의 보호 탭에
숨김 항목이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바보 같은 얘기죠. 숨김 항목이 일단은 선택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시트 보호에서 잠긴 셀 선택 허용하지 않으려면 그 체크를 빼면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여기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요렇게 시트 보호면은 검토에서 보호에 시트 보호 해제돼 있죠. 지금 보호가 되어 있거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누릅니다. 여기서 잠긴 셀 선택 이걸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빼버리면 허용 안 된다고요. 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바보 같은 얘기예요. 말이 헷갈리죠. 그 다음에 시트 보호 시 시트 보호 해제 암호 지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으면 모든 사용자가 시트 보호를 해제하고 보호된 요소 변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통합문서 보호는 시트의 삽입, 삭제, 이동, 승기기, 이름 바꾸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합문서 보호에서 보호할 대상으로 창을 선택하면 통합문서 창을 옮기거나 크기 조정, 닫기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구조와 창 두 개가 보호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데이터 유효성 기능 오류 메시지 스타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떤 겁니까? 경고, 중지, 정보 있었죠? 확인은 없습니다. 답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셀 범위를 선택한 후 그 범위에 이름을 정의하여 사용하는 이름 범위죠. 옳지 않은 거. 이름은 기본적으로 뭐? 절대참조. 1이 답이에요. 네. 공백이 없어야 돼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의된 이름 아까 보셨듯이 다른 시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아래 그림과 같이 소수점 자동 삽입의 소수점 위치를 고급 옵션이네요. 편집 옵션. 자, 여기서 소수점 위치를 3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 5를 입력하면 앞에 소수 자릿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세 자리. 따라서 답 1번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6번 셀 또는 셀 범위에 대한 이름 정의 시 구문 규칙 이렇게 규칙 문제가 잘 나오죠. 옳은 거. 이름은 최대 255자. 맞아요. 그럼 답이 1번이에요? 예. 이름의 첫 자는 반드시 문자나 백슬래시. 이런 거 아니에요. 이름의 일부로 공백 안 돼요. 공백 안 키운다 그랬어요. 대소문자 구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답 1번. 이렇게 풀어달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셀 서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셀 서식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출제 꼬박꼬박 됩니다. 선택한 셀에 대한 표시 형식, 글꼴, 테두리와 같은 속성을 지정해 문서의 시각적 효과를 높인다. 해서 컨트롤 키하고 1을 누르면 이렇게 셀 서식 도구 상자가 뜹니다. 여기에 표시 형식이 존재하고 맞춤 탭, 글꼴 탭, 테두리 탭, 채우기 탭, 보호 탭 이렇게 구성됩니다. 자, 표시 형식 탭이 아무래도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표시 형식은 뭐냐면은 데이터를 보다 눈에 띄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총 인원, 총 운행 횟수 보이죠? 제가 얘네들 범위를 잡았어요. 클릭하고 자, 여기 여러분 맨 끝에 데이터가 어디냐? 자, 여기서 여러분 컨트롤 시프트 아래 이렇게 누르면 끝에 데이터까지 범위가 잡혀요. 그 다음 옆으로 이렇게 범위가 잡힙니다. 자, 잡히죠? 자, 저는 여기까지예요. 일단 다시 한번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요. 참고로 올라갈 때 컨트롤 키하고 홈 누르면 위로 곧바로 올라가지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자, 범위 잡혔어요. 이렇게 범위가 잡히면은 컨트롤 키하고 1 눌러보시면은 표시 형식의 숫자인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체크를 하면 세 자리마다 쉼표가 찍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시 형식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하고 1. 자, 숫자인데 나는 소수점을 한 자리 만들고 싶어. 그럼 자릿수 하나 확인 누르면
이렇게 모든 자릿수의 소수점 한 자리가 표시가 되더라 이겁니다. 정수여도 표시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컨트롤 키하고 1. 소수점 없애고 싶다. 다시 0. 됐지요? 이렇게 하란 얘기입니다. 확인? 별거 없죠? 그 다음에 거리. 자, 여기다 2에 2번지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전체 범위 잡고 컨트롤 1. 자, 숫자에서 여러분 소수 자릿수가 하나인데요. 사용자 지정은 뭐냐면 얘네들 모두에 대해 내가 직접 내 입맛대로 표시 형식을 지정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사용자 지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숫자를 입력할 때 서식 기호는 샵과 제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세 자리 샵이다. 그러면 샵샵. 그리고 1의 자리는 항상 0도 0이 표시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샵을 쓰면은 0만 나오면 공백 처리가 돼요. 그래서 0 쓰면은 0만 나와도 0 글자가 표시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점 찍고 자, 소수 자릿수 존재합니다. 두 자리가 존재해요. 샵샵 이렇게. 또는 이 자리에다가 00 이렇게 쓰면 하늘이 무너져도 두 자리 꼭 소수점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보기를 보고 판단하세요. 자, 샵 이렇게 쓰면 소수 자릿수가 있으면 숫자를 보여주고 없으면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이 뜻이에요. 보기 변함이 없죠. 근데 샵 대신에 0을 쓰면 어때요? 아, 없어도 무조건 두 자리 표시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확인 누르면 다 두 자리씩 표시가 되더라 이겁니다. 됐지요? 이런 거 묻는 문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확인. 샵만 쓰겠습니다. 확인. 자, 이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시트 2에 가서 제가 좀 더 보여드리죠. 여러분 여기에 데이터가 124, 54,000원 그 다음에 뭐 1,135만원, 354,000원 뭐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여러분 이 돈 액수가 크니까 이거를 1,000원 단위로 표시할 거예요. 1,000원 단위요? 네, 이거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1,000원 단위란 얘기는 요 1,000원이면 4,000원이면 요 4가 1의 자리로 표시가 되도록, 즉 1254가 나오게끔 하란 얘기예요. 여기가 1의 자리가 되도록요. 예, 어떻게 하느냐면 컨트롤 키하고 1 사용자 지정 가서요. 우선은 세 자리 표시합시다. 샵 콤마 이게 샵샵 제로 이렇게 보통 표시하죠. 샵샵샵 써도 되고 샵샵 제로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은 세 자리마다 쉼표가 찍히는 거 보여요? 요 데이터에 대한 보기 째려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 이렇게 쓰면은 4,000원이 1,000의 자리까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쉼표 2야 니네들 나타나지 마. 나 1의 자리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쉼표만 찍어주고 뒤에 아무것도 표시 안 하면 어때요? 0이 지워진다. 이게 1,000원 단위로 보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확인?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됐어요? 예, 요런 거. 그 다음에 문자는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 그 다음에 LG, 롯데,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자, 여러분이 이 뒤에다 주자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1 눌러서, 사용자 지정 가서, 골뱅이 표시를 하면은 이 문자 전체를 나타내요. 삼성, LG, 롯데 각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여러분이 따옴표를 열어도 되고 안 열어도 돼요. 가로 열고 주식회사의 주, 가로 닫고 따옴표 닫고. 이렇게 쓰면은 보기를 보세요. 주식회사 주자가 다 들어간다. 예, 이런 거. 그 다음 날짜 데이터는요, 여러분. 2022년 1월 1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끌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바꾸고 싶다면 컨트롤 키하고 1을 누르면은 날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연도는 Y, 월은 M, 일은 D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월하고 일만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월 한 자리, months, M. 월, M. 그 다음에 M을 2개를 찍으면 01. 3개 찍으면 영문으로 January에 JAN. 4개 찍으면 January가 다 떠요. 에? 요거 알아두면 돼요. 그럼 나 하나만 찍을래.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월을 써요. 한글로 월. 그 다음에 월은 한자였으면 좋겠어. 그럼 한자 키 누르면 돼요. 월 나오죠? 나온다. 그 다음에 1, D, day, D 하나 쓰면 1, 2개 쓰면 DD, 01, 3개 찍으면 요일, Saturday, SAT, 4개 찍으면 Saturday 다 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찍겠다. 그 다음에 한글로 1 쓰고 한자 눌러서 어떻게 한다? 네, 여기서 한자 누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1 요거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게 표시 형식이에요. 됐나요? 끝.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에 대한 설명 뭐라고 잔뜩 나와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 맞춤 탭은요. 그 셀에 각각의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에 대해 가로 가운데 셀에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할 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가로. 세로는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경우 데이터를 세로로 이 셀에 위에 오게 할 거냐 가운데 오게 할 거냐 아래 오게 할 거냐 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텍스트 방향이 있습니다. 글씨를 뭐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이건 세로 쓰기. 그 다음에 텍스트 줄 바꿈은 말 그대로 텍스트를 어떻게 해요? 다음 줄로 내리게끔 할 수 있는 거. 셀의 맞춤은 해당 셀 안에 데이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안에 들어가게끔 하는 거. 셀 병합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과 똑같아요. 인접한 2개의 셀을 하나로 병합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네, 그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병합하면 첫 번째 맨 앞에 셀의 내용만 살아있고 뒤의 내용은 다 지워지게 된다는 사실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대한 거 설명 다 드렸습니다. 샵하고 0하고. 그 다음에 물음표는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에 공백을 입력해서 자릿수 확보하는 거예요. 공백 자리. 됐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골뱅이로 표시를 했었죠. 그 다음에 날짜 서식 YMD. 그 다음에 한글 요일은 A. 그 다음에 시간은 H, hour의 H, months의 M, Saturday의 S. 그 다음에 오전이다, 오후다 표현할 때 AM, PM. 됐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핵심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입력 데이터에 주어진 표시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 그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7.5가 먼저 나왔네요. 7.5 여기에다가 샵.00 하면 00는 뭡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꼭 2자리 소수점 유지해. 그러면 7.50. 맞네요. 그 다음에 2번 44.398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형식을 지정했답니다. 그럼 여러분 물음표는 뭐예요? 예, 바로 유효하지 않은 자릿수 공백으로 대체하자. 그러면 44인데 얘 3자리니까 어때요? 44 유효하니까 44 하고 앞에 한 자리 뭐예요? 공백. 비어있는 공백. 0 들어갔죠? 0 들어가면 안 돼요. 0이 들어가려면 여기를 뭘로 해야 돼요? 0을 써줘야죠. 그쵸? 예. 그 다음에 .398 여기는 하자 없습니다. 따라서 얘 때문에 틀렸어요. 2번이 답입니다. 12, 200, 000 여기서 여러분 쉼표 하나만 찍었네요. 뭔 얘기예요? 뒤에 동그라미 3개가 사라집니다. 얘가 1의 자리. 따라서 여기가 1의 자리. 그럼 12,200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상공상사 골뱅이 귀중 하면 상공상사 귀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하자 없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맞춤 탭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셀 병합은 선택 영역에서 데이터 값이 여러 개인 경우 마지막 셀의 내용만 남기고 모두 지운다.
OX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맨 처음 셀의 내용만 남기고 다 지운다 그랬죠? 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셀에 맞추면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글자 크기 자동으로 줄인다. 맞고요. 방향은 텍스트를 세로 방향 또는 가로의 회전각도 지정해서 방향 설정한다. 텍스트 줄 바꾸면 텍스트 길이가 셀의 너비보다 긴 경우 자동으로 줄을 나누어 표시하는 것.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 중 워크시트에 숫자 22345543을 입력한 후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샵, 콤마, 샵 0.00 그럼 00은 무조건 소수 이하 점하고 뒤에 두 자리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리고 이 앞에는요. 네, 바로 세 자리마다 쉼표 찍으란 얘기죠. 그래서 1번은 하자가 없습니다. 자, 2번은요. 0.00을 했으니까 2234543.00 문제 없고요. 3번은요. 샵 콤마 샵 콤마 1000원. 그럼 여러분 콤마가 뒤에 붙으면 뭐예요? 이렇게 세 자리를 찍으면은 요거 세 자리 어떻게 돼요? 필요가 있단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거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1000원을 쓴다는 것인데,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5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 5는 어떻게 됩니까? 반올림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반올림이요? 예. 반올림까지 얘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또 보여드려야죠, 확실하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자, 제가 예를 들어 2234, 5534 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5543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하고 2를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러분이 샵 콤마 샵샵 샵 콤마 샵샵 제로 콤마 이렇게만 썼단 말이에요, 제가. 그럼 보세요. 자, 3, 4, 5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제가 여기서 샵샵 제로 뭐 이렇게 다 써보면 분명히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요거 세 개를 지우고 여기다가 1000원이라는 글자가 나오길 원하잖아요. 반올림 된다니까요. 6이 나오네? 네, 6이에요. 이 얘기구나. 네, 이렇게. 반올림 안 해서 틀린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5 이상이면 반올림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에 샵 %는 뭡니까? 무조건 뒤에 퍼센트 붙여주는데 얘는 100이 무조건 붙죠. 100%.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뒤에 동그라미 2개가 붙어서 뒤에 %가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동그라미 2개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셀 서식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입력, 채우기, 그리고 셀 서식에 대한 관련 기출문제 쭉 풀어보시고 엑셀에서 의심나는 내용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실력이 배가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